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요즘 저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진짜 제주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진짜로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능력 그거 하나만큼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기똥찬 것 같습니다.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대표적인 스트레스 유발자가 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? 이재명 인간 한 명밖에 없었죠.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뭐 이런 범죄 혐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잡다한 뭐 잡범이라고 불릴 만큼 잡다한 범죄 혐의에 연루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줬던 게 이재명인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? 이재명이 나가리가 되고 이재명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갑자기 뭐 이재명 클론들이 등장을 하더라고. 그렇잖아요. 뭐 여기저기서 뭐 나도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김남국이 됐거나 장경태가 됐거나 김의겸이 됐거나 최강욱이 됐거나 그리고 또 뭐 온갖 그 잡다한 그 비슷한 것들이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민 스트레스 유발자로 뭐 그렇게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막 상상에 또 뛰어난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막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. 사실상 이재명의 뭐 친위대라고 해야 됩니까? 김남국이나 뭐 장경태나 이런 인간들 공천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막 설쳐대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. 요런 이제 그 병아리 같은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막 코웃음을 쳤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. 바로 송영길 아니겠습니까? 영길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의 어떤 친분, 이재명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어떤 끈끈한 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남국이나 장경태는 비빌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재명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요. 영길이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국회의원한테는 목숨만큼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, 그 지역구랑 국회의원 직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 직을 홀라당 그냥 받아 먹어가지고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지금 설쳐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송영길이 없었으면 이재명도 없는 것이고 영길이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근데 문제가 뭐예요? 그랬던 영길이가 이재명한테 완전히 지금 팽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가장 최근에 송영길의 정신이 균열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던 게 검찰 앞에 가가지고 쇼를 했던 거 이거였죠. 자, 그런데 이 증세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영길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세 번째 검찰에 뭐 출두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. 내가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 변호사를 했지만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24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산다.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송영길의 반부패 사범이라고 수사한다라는 게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뭐 돈봉투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받는 거랑 지가 뭐 어디 사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거니와 지를 뭐 수사하는 사람들이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됐거나 어디에서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물론 뭐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정신이 좀 뭐 어긋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재명이조차도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연길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보다 정신 지금 균열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제가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더 지금 충격적인데 아예 대놓고 이번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.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었던 송영길이가 아니 선거 때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. 전당대회를 치러보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 일비, 일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전형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 거예요. 예? 원래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까? 처음에는 뭔가 좀 애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가 금세 이제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당화를 시키잖아요. 왜 내가 점수가 똑바로 안 나와? 왜 내가 이번에 또 꼴찌를 했을까? 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꼴찌가 된 것인데 뭐 시험 문제가 뭐 어떻다라는 등 뭐가 문제라는 등 그렇게 막 시스템 탓하는 거 그게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우리 연길이가 딱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부분인데 연길이가 이렇게 얘기하죠. 선거운동원 등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뭡니까? 사실상 연길이가 지금 실토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.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야 송영길이가 돈봉투에 대해 가지고 드디어 실토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까지도 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. 지금까지는 무슨 지가 돈봉투에 대해서 아무런 연루가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인간이 갑자기 무슨 시스템 탓을 하기 시작하더니 대놓고 그냥 선거운동원들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바꿔서 풀어 얘기하면 뭐겠어요?
선거운동원들이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줬다. 이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원래 이렇게 민주당 쪽에 있는 잡것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한 가지가 더 있죠. 그게 뭡니까? 그쵸. 죽음을 이용해 먹는 거 그거잖아요. 영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 좀 소름 끼칠 수 있는 사진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길이가 저렇게 노회찬 묘역에 가가지고 저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요.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저 사진을 딱 보자마자 그냥 역겹다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. 물론 노회찬도 잘못이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회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손가락질을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노회찬이는 양심이 있구나. 정의당 그렇게 막 정의당에서 뭐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 가지고 뇌물을 위해서 대기업을 막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기의 업보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구나. 나름대로 그 뭐 책임지는 방식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공감이 돼가지고 노회찬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 손가락질을 안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송영길은 도대체 뭔데요? 아무런 지금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떻게 지가 그 노회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? 범죄 혐의로 따져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해보나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송영길은 노회찬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. 그런데 그런 인간이 노회찬까지도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제일 지금은 열불이 날 만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? 사실 뭐 우리는 그렇게 열불이 나지 않죠. 정의당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? 실제로 해서 막 열불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. 노회찬을 가장 모르는 이들이 자신이 불리할 때 노회찬을 입에 담는다. 남 탓으로 일관하는 구태비리 정치인 송영길 전 대표님 입 다물라. 그러니까 뭐 입 다물라라는 얘기가 바꿔 얘기하면 뭐 입 닥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영길이가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. 뭐 지금 막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노회찬까지만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. 저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는데도 전혀 뭐 꿈쩍도 안 합니다. 아예 그냥 대놓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? 노회찬 형이 살아있었다면은 윤석열을 막았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. 이게 도대체 뭔 헛소리인지를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했었을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한테 단일화를 요청했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.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은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다.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위선 정당 문제로 정의당을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그 정의당을 이용해 먹고 팽시켰던 거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정의당이 하는데 제가 다 화가 나고요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일화를 요청했었는데 심상정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. 이런 얘기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? 대놓고 근데 저게 거짓말이다라고 정의당이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. 들어보니까 이정미 대표가 직접 얘기하죠. 지난 대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의당에게 공식적으로 단일화를 요청한 적이 있냐. 대선 한복판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의당에서도 언론에서도 단 한 줄의 기억이 없다. 이렇게 정의당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송영길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입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후의 발악으로 이재명까지도 자기가 물고 들어졌다 봤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노회찬까지도 노무현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노회찬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까지도 하면서 송영길이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? 그쵸. 영길이가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돈봉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송영길의 최측근이라고 했던 전 보좌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도 검찰이 청구를 했죠. 저거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영길이 이제 소원 성취가 된 것 같아요. 뭐 그렇게까지 검찰에 가가지고 나를 좀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뭐 이제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검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로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자기가 이제 대놓고 뭐 선거 당원들한테 밥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을 뿌렸다라는 거에 대한 간접적인 실토까지 한 마당에 다음 패턴이 무엇일지 벌써부터 제가 기대가 됩니다. 노무현에 의해서 노회찬까지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거는
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재명에 대한 폭로를 하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.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어떤 그 최악의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송영길이가 정신이 지금 나가도 한참 나가 있는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?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? 아까 지 얘기 들어보니까 전셋집 하나밖에 없다. 박광에서 그 얘기도 약간 묘하게 자기가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하는데 잃을 게 남아있지 않은 송영길이가 어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그 카드가 어떻게 이재명을 옥죄어 올지 한번 우리도 흥미롭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